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잘하려고 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더 많이 붙잡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더 멀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그렇고, 기회가 그렇고, 심지어 행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낯선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낼 줄 아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배웁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이해해야 한다. 더 붙잡아야 한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전혀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붙잡지 않을 때 오히려 오래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에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동행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붙잡음이 없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끝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붙잡았어야 했나?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가끔은 그저 그 관계의 시간이 거기까지였을 뿐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여름까지 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꽃이 지는 이유가 꽃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 계절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의 한 계절에만 등장합니다. 학생 시절에만 함께하는 친구, 어떤 시기에만 가까운 동료, 어떤 순간에만 깊이 연결되는 사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자주 거부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기 전에 억지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약간의 광기가 있지만 광기 속에도 언제나 약간의 이성이 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에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속에는 놓아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먼 도시로 떠나려고 합니다. 부모는 걱정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합니다. 가지 마라.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하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어떤 부모는 다르게 말합니다. 가봐라. 내 인생이니까.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면 된다. 어떤 부모가 더 사랑하는 걸까요? 붙잡는 부모일까요? 떠나게 하는 부모일까요? 사실 사랑의 깊이는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에서 드러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끝이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인생은 계속된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할 때보다 떠나게 둘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왜일까요? 붙잡힌 관계는 서서히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중받은 관계는 기억 속에서 아름답게 남습니다. 미국 작가 리처드 바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라. 돌아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이 문장은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아주 따뜻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관계를 경쟁이나 소유가 아니라 자유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울 때 가장 진짜 모습이 됩니다. 억지로 붙잡힌 사람은 결코 진짜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날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사실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불안을 위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보다 혼자가 되는 미래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관계를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붙잡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머무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압박이 없는 사람, 떠나도 괜찮고 다시 와도 괜찮은 사람.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성숙한 태도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떠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 말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관계를 소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람, 내 친구, 내 연인. 하지만 정말 사람이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잠시 함께 걷는 여행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정거장만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그 여행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관계를 이렇게 대합니다. 지금 함께해서 고맙다. 이 한 문장으로 말입니다. 내일도 함께하길 바라지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이 태도는 삶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기회도, 행복도, 사람도 붙잡으려고 할수록 흘러갑니다. 하지만 흐름을 인정하면 오히려 오래 머뭅니다. 어쩌면 인생의 성숙함은 이 능력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떠날 것을 알고도 사랑하는 것, 끝날 것을 알고도 함께하는 것, 그리고 떠나는 순간에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잠시 밝히기 위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는 혹시 너무 세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떠나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잃는 것이 두려운 걸까? 그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곁에는 억지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머무르는 사람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붙잡는 것일까요? 아니면 놓아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